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원 나오셨어요. CBS 박초롱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 기자, 오늘 첫 번째 연구할 주제는 뭔가요? 네, 오늘로 예정돼 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다음 주 목요일 10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네. 윤 총장이 해임될지 아닐지 결정이 일주일 정도 또 유예가 된 셈입니다. 법무부는 윤석열 총장의 징계위 재연기 요청에 완강하게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던 터라서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연기 결정을 내린 이후에 눈길이 쏠렸는데요. 사실은 어제 한 오후 4시 정도까지도 네. 그대로 간다였던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굉장히 굳은 의지를 내비쳤었는데 예. 그런데 한 가지 전환점이 있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찬 간담회에서 윤 총장 징계위와 관련해서 처음으로 직접적으로 발언을 하면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더욱 담보해야 된다고 발언한 직후에 이같이 결정이 바뀌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대통령의 의중에 따른 것으로 좀 일단은 분석이 되고 있고요. 법무부는 일단은 공식적으로 연기 이유와 관련해서는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해서 절차적인 시비, 공정성 시비가 없게 하겠다. 이런 걸로 읽히는 거죠. 네. 일단 두 가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이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네. 이거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시사항을 전달하면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3번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 단어가 3번이 나왔어요. 그 정도로 이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겠다라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했던 그 일련의 감찰이나 뭐 직무배제가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미흡했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다 지금 감찰위에서도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나왔고 행정법원에서도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총장이 만약에 이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받고 네. 이후에 뭐 이를테면 뭐 그거가 해임이 나오든 뭐가 나오든 결정이 될 경우에는 소송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취소 소송. 취소 소송, 그렇죠. 가처분 신청도 하고 또 본안 소송도 하고 네. 그럴 텐데 이후에 절차적 정당성이 쟁점이 됩니다. 사실은. 그 만약에 절차적 정당성 안 지켰다라고 하면은 거의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요. 보통 그러니까 해임과 관련된 공무원들 사건 떠올려 보면 해임과 관련된 건은 법원으로 갔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절차가 되더라고요. 예, 예. 쟁점이. 왜냐면은 내용에 대해서 민감하게 정치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원은 절차가 지켜졌느냐를 상당히 중요하게 봅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이후에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인 거고 하나는 이거 자체가 절차적으로 잘 진행이 됐다라는 뭐 정치적인 이제 메시지를 대통령이 주기 위해서 한 건데 이미 앞에서 약간 뭐 앞단에서의 어떤 절차적 공정성이 많이 훼손이 된 상황이라서 그게 얼마나 지금 국민들한테 납득이 될지는 좀 의문인 상황인 거죠. 그 뭐 혹시 징계위원회에 들어올 인물들, 그중 이제 검사 몫으로 들어와야 되는 인물이 2인데 예비로 1명 더해서 총 3인데 그 징계위원을 못 구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소문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확인은 안 된 거죠? 예, 아직 확인은 안 됐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검사 측에서는 징계위원회가 열리면은 검찰국장이 들어옵니다. 법무부 검찰국장. 네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인데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소위 말하는 이제 판사 사찰 문건을 사실상 진두지휘했다. 그래서 기피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문제가 될 사람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지금 뭐 구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근데 뭐 지금은 그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어찌됐든 네. 어려움을 좀 겪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예, 예. 어제 지지율 나온 거 이런 거는 뭐 영향을 주진 않았을까요? 지지율도 영향을 줬을 텐데요. 일단은 10일로 연기를 했거든요. 네. 10일이라는 날짜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다음 주 목요일. 예. 그래서 어저께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9일까지 공수처법, 공정경제 3법 다 통과시키겠다. 그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올스톱 된 상황이에요. 이게 사실 블랙홀이잖아요. 이슈의 블랙홀. 그렇죠. 그래서 다 블랙홀이니까 이거를 일단 좀 휴지기를 가지고 그 와중에 할 일들 다 처리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수처법을 또 거론을 하면은 검찰개혁이라는 거에 좀 더 이게 지금 찍어내기 의혹이잖아요, 일종의. 근데 검찰개혁이라는 걸 좀 더 포커스가 맞춰질 수가 있고 사람들이 좀 더 설득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공수처법이 워낙 검찰개혁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후에 어떤 처리 과정이 좀 더 부드러워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요. 박초롱 기자. 네. 그 윤 총장에 대한 이제 해임 조치가 이루어지고 뒤에 추미애 장관도 순차적으로 뭐 일종의 명예퇴진 이런 론이 여권에서 솔솔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제 동반 퇴진 얘기도 좀 나오고요. 굉장히 갈등 관계가 좀 계속 이어지면서 이제 추미애 장관의 거취에 대한 얘기들도 이제 솔솔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서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 저의 소임을 접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좀 얘기를 하면서 의지를 좀 다시 좀 강조를 한 상황이기는 해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수위였냐면은 살 떨리는 공포를 느낀다라는 표현을 썼을 네, 정도거든요. 좀 살벌한. 예, 예. 백척간두에서 살 떨리는 공포를 느끼지만 제 소임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쓴 걸로 봐서는 일단 동반퇴진 가능성은 제로인 것 같고.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자신의 소임인 공수처법 처리, 이거를 이제 처리가 될 걸로 예상되는 9일까지는 일단 어떻게든 좀 버텨보겠다. 그리고 이런 갈등 구도 속에서 좀 퇴진하는 그런 모양새는 좀 보이지 않겠다. 이 정도의 좀 의지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공수처가 출범하는 시기 정도를 소임의 완수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그러니까 그 후에 개각도 그것도 아니다. 난 더 가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어제 SNS를 읽을 것인지 고여지는 남아 있는 것 근데 같아요. 어쨌든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고 네. 여권 내부에서도 어찌됐든 지금 말을 드러내놓고 못하지만은 이제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교체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공수처법하고 공수처 출범하면 어쨌든 검찰 개혁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되는 거니까 명예로운 퇴진의 가능성, 개각, 교체를 하면서 이런 가능성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교체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나오고 있는 거죠. 정반대로 또 해석하는 여권 인사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따 요 얘기는 인터뷰를 통해서 좀 더 풀어보죠. 자, 두 번째 연구 주제로 갑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측근 이모 씨가 어젯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측근이라 하면 그 대표실 비서실 부실장. 당 대표실의 예, 부실장. 네. 그 옵티머스 관련 회사가 이낙연 대표의 복합기 사용 요금 46만 원을 대납한 의혹, 그리고 가구와 집기 한 1,000만 원 상당을 제공했다는 의혹, 그리고 사무실 보증금을 옵티머스 측이 부담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 좀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네. 이 씨는 어제 오후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았고 네. 저녁 식사 후에 조사를 재개할 예정이었는데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후에 법원 뜰에서 이제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이렇게 발견이 됐는데요. 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 예, 그렇죠. 경내에서. 예. 그 이 씨는 이낙연 대표와 지역 비서관으로 인연을 시작해서 현재 당대표 비서실 부실장을 맡고 있는 이 대표의 최측근 중에 최측근입니다. 네. 2014년에는요. 이낙연 대표의 전남지사 선거 때 당비 대납 혐의로 실형을 살기도 했습니다. 당 대표실의 부실장, 실장 다음에 부실장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지위로도 상당히 높고 또 실제적으로도 최측근이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 뜰 내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이거는 상당히 좀 뭐 당도 뒤숭숭할 것 같고 정치권에 좀 이래저래 파장이 있겠네요. 이제 뭐 6시간 정도 조사를 받고 저녁 식사하러 이제 나갔다 오고 다시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이렇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핵심 측근이 맞습니다. 예전에 이제 전남도에 이낙연 대표가 전남지사 할 때부터 굉장히 핵심 측근으로 일을 했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의혹은 그거예요. 아까 박총 기자가 얘기했듯이 2월부터 5월까지 뭐 복합기 이거 대납 11만 5천 원씩 해서 4달 동안 받고 뭐 옵티머스한테 옵티머스 사람한테 옵티머스에 뭐 관련된 트러스트 올이라는데 여기를 통해서 돈 스택을 했다라고 지금 의심을 받고 있어요. 트러스트 올을 통해서. 예, 예. 근데 어찌됐든 여기로 이제 36개월 계약을 맺었는데 4달은 확실히 이제 대납이 된 게 확인이 됐어요. 네, 액수가 굉장히 적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46만 원, 뭐 4달 합치면 그런데 정말 그럼 46만 원 때문에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냐? 그러면 다른 의혹들 아까 전에 박철웅 기자가 얘기했듯이 지금 그 종로구 사무실에 보증금을 대납을 했다라는 의혹을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게 이제 저는 이 얘기는 사실 처음 듣거든요. 예. 그 복합기 대납 말고 보증금 대납 봤더니 로비스트가 옵티머스 로비스트가 진술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거죠. 예. 로비스트의 진술을 확보를 하고 그렇게 수사를 하는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 상황이 오히려 좀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의혹이 더 커져버린?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으로 처음엔 사람들이 알려졌다가 네. 그런 상황이고 지금 정치권에 지금 극단적 선택이 계속 뭐 좀 많이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조범동 씨가 대표로 있던 코링크 PE가 인수한 WFM에 대출을 해준 그 상상인 저축은행 관련 참고인이 사망을 했고요. 네네. 지난해 12월에는
울산시장 선거개 의혹 관련해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또 극단적 선택을 했고 올해 6월에는 정의기억연대 마포쉼터 관리소장이 또 극단적 선택하고 이번까지 네. 1년여 사이에 지금 이런 비리 의혹으로 4명이나 연달아 있어서 참 안타까운 뭐 상황입니다. 비극적이네요. 네. 그 지금 어떤 분께서는 윤 총장의 가혹 수사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여기는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이성윤 지검장이 있는 그래서 윤 총장 뭐 흔히들 라인이라고 하는 그런 쪽은 아니라는 거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세 번째 연구 주제로 가죠. 네, 어제 수능이었는데요. 코로나19 유행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치러졌던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끝났습니다. 매년 수능날이면 다양한 응원전이 펼쳐지면서 떠들썩한 분위기였는데 코로나 사태 여파로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시험을 치르게 됐습니다. 네. 코로나에 확진돼서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시험을 치른 수험생은 서울 16명, 인천 4명, 부산 2명 등으로 집계가 됐고요. 대전에서는 수능 감독관으로 투입될 예정이던 30대 교사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서 감독관에서 제외가 되는 그런 일도 있었네요. 네. 수능을 마친 학생들이 홀가분한 마음으로 만남을 가지면서 코로나 방역의 새로운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제 대학별 고사도 이제 좀 줄줄이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네, 네. 전문가들은 긴장감을 갖고 거리 두기를 좀 유지를 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 보셨어요? 방역복을 입고 시험을 치러 온 거예요. 인터뷰도 했더라고 이 학생이.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하고 오셨어요? 그랬더니 일단 제 몸을 지켜야 되니까요. 이렇게 하면서 혹시 벗으라고 하면 뭐 다른 옷으로 갈아입을 준비하고 일단 왔습니다. 예.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 채로 들어갔나? 어떻게 됐나? 좀 과유불급이다 저는 보면서 좀 그 생각을 했는데요. 오죽했으면. 오죽했으면. 네. 박초롱 기자가 얘기했듯이 지금 이제 논술 면접고사 정시 전형이 이번 주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럼 네. 이거는 다 대학 가서 봐야 되거든요. 맞아요. 여러 이제 논란이 방역 당국에서는 뭐 2단계가 시행 중인 지역에서는 비대면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논술을 비대면으로 어떻게 봅니까? 이거는 공정성 시비가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모아서 봐야 되는 거고 예. 또 일부 대학은 자가격리자에게 응시 기회를 주지 않겠다 이런 방침도 지금 한 상태예요. 그래요? 예. 자가격리면 음성인데도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이것도 상당히 논란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계속 이동이 있으면은 확진이 더 증가의 우려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염려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능 시험이야. 정부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철저하게 한다지만 교육부에서 하고 이게 개별 대학의 본고사, 논술 뭐 이런 것들은 진짜 방역이 걱정이네요. 그렇죠. 대학별로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뭐 논술이라든지 면접을 치러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뭐 기준 같은 것도 사실은 좀 명확하지가 않고 각자 상황도 맞아요. 굉장히 많이 다를 수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좀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수험생분들이 좀 방어적으로 예. 생각을 하셔서 최대한 네. 좀 거리두기 지켜주시고 무사히 좀 마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수능 끝나고 나면 이제 막 쏟아져 나와서 유흥을 즐기고 이러잖아요. 사실은 뭐 그 마음도 이해합니다만 올해는 좀 참아주기를 그 이야기도 드리고 싶고 오늘 발표될 확진자 수가 600명 안팎이라는 연합뉴스의 보도가 있었는데 네. 저희가 이거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 못 드립니다만 잠시 후에 서울 시장 권한대행하고 인터뷰가 있습니다. 시장 권한대행은 뭘 좀 아실 것 같아요. 제가 그쪽에 질문 드리도록 하죠.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